반갑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이제 녹화하는 중에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목통이 돼서 촬영이 안 됐고, 또 지난주는 우리 조영진 목사님이 저기 멀리 상주에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비누 사업도 하시죠? 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선물도 좀 주셨다고 그랬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죠. 창세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에는 결혼의 원리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듯이 바로 인간사의 모든 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잖아요. 그 가정이 지역 공동체가 되고 국가 공동체가 되고 인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7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죠. 뭐죠? 자유잖아요. 자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도록.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먹지 마, 뭐 하지 말라. 뭐죠? 법치주의라, 법.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법치주의. 그래서 자유와 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자유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1차 탄핵 때부터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그때 느낀 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그걸 다 다루는데, 우리는 1987년도에 그것도 이제 종북좌파의 공작 중에 하나인데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 독일은요, 독일은 우리랑 상황이 똑같거든요. 독일도 동서가 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고 동독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남북으로 자유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래서 서독은 뭐가 있냐면 헌법수호청이 있었습니다. 헌법수호청. 그 헌법을 지키는 수호청이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작동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동독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바로 여순 반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공산당은 수달 때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또 그랬는데 이제 8.7헌법이 어떤 헌법 소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의 탄핵을 당해서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 가로로 만들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적으로는 우리도 통일될 때까지는 헌법수호청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헌법수호청과 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런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그 공산주의 국간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고, 또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중공과 소련이 아직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법이 동시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키려면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지.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는 순간 사거리에서 사고 나봐요. 한 바퀴 못 가잖아. 엉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대기 때 막 아수라장되잖아요. 신호등이 뭐 혼수 나가지고 갈 때 막 아수장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이 더 재밌어요. 18절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독재잖아요. 독재.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독재지.
독재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완전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독재지, 그게. 그게 독재자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뱀이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독재자입니다. 맞아요. 잠재적인 독재자예요. 그 속에 악이 있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화됐을 때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불안정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대.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만들겠대.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거든. 야, 유토피아. 야, 정말 이재명이가 헌재 재판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아, 이제 국민들한테 돈 나눠줘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야?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기본소득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드느냐? 뭐 부동산세 다 뜯어먹는 거지 다. 뭐 재벌 상속세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그 타이틀이 그렇다니까 제가 올렸잖아요. 카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아이고 그런 나라면 세상이 좋지. 아이 좋긴 뭐가 좋아요. 아니 겉으로는 그게 그러는 말이에요. 좋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유토피아라니까. 야, 평등한 사회.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평등한 사회. 일을도 안 해고 그냥 적당히 일하고 놀고 먹는 사회. 세계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제일 고생하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드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맹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만드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을 만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이 뭐였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독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독재에 신음했잖아. 대영 제국의 독재에 해서 영국이 돈 모자라니까 말이야. 세금 때려가지고 인지세 또 차세 막 세금 때리고 하니까 도저히 이 독재에서 못 살겠다 해서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그게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독립의 아버지들이 깨닫는 거야. 야, 인간은 내버려두면 독재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독재를 막을 거냐? 이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독재를 방지할 거냐? 대통령을 뽑자 우리가. 그리고 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독재해도 4년은 그만둬야 돼. 8년은 재석까지 그만둬야 돼. 4년 뭐.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임기가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임기가 있다는 무시. 야, 문재인 5년 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말이야. 그 새끼가 다 먹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세습하고 그랬잖아요. 임기제를 딱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언제든지 너 못하면 다음에 안 찍어줘.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요. 전지하게. 전지하면서 협력하게. 대통령이 뭘 할 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법을 실행하지. 근데 그 실행을 제대로 했냐? 사법부가 감시를 하지. 그래서 이 삼위일체 3권 분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립배필인가 독립배필. 그래서 그동안에는 독립배필이니까 부부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주의 원리고 자유민주주의 원리고 공동체의 원리고 국가의 원칙이고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하십니까? 아니죠. 삼일체잖아. 삼일체. 이게 무성무시한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독재자 같지만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서 보면 말입니다. 천상에 회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상 회의가 있어요. 거기 마귀가 그렇지.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천상 회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천상의 회의에 영감을 받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일체야. 이게 입법, 사법, 행정부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구역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재밌죠? 이게 상권 분립인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 제대로 달아갈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나라가 되지.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잖아요. 또 제사장의 어드바이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깨질 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 왕이 독재할 때 심지어 선지자를 죽여버리네. 어려서 우시아가 제사장 말들을 잘 들었을 때는 통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부강하고 잘 되니까 제사장 우습게 자기가 분양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상권 분립이야. 그게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거예요. 돕는 배필인 거죠. 부부간에도 내비둬봐 지 맘대로 하지. 그럼요. 부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요. 견제를. 그래서 자식이 있고.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감시와 견제와 견제. 경계입니다.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자는 거잖아. 그래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의 나라가 참 배울 게 많고 우리가 참 모방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미국 워싱턴 DC에는 국가 기록 보관 역사 기록 보관소라는 게 있으면서 모든 역사를 다 보관하고 하는 아주 엄청난 기관인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6.25 사전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동상을 4개를 세웠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동상이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동상이거든요. 우측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면에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또 스트리트 오브 에비뉴가 있죠. 그렇죠. 컨스티튜션 에비뉴에다가 딱 동상을 세웠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뭘 하나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링컨 대통령 기념관의 계단 숫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컨스티튜션에 동상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각종 별명이 있다고 주마다 별명이 있다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선샤인 스테이트, 또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뉴욕은 뭐 유명한 빌딩이 있죠. 엠파이어. 그러니까 무슨 주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또 텍사스는 텍사스 주기에 별이 하나 딱 그랬잖아. 론리스타 스테이트. 그 넓은 광활한 땅에 별 하나 있으니까. 근데 코네티컷 주는 별명이 컨스티튜션 주란 말이야. 왜 컨스티튜션? 헌법주냐? 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헌법을 만들자, 상권분립 헌법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 기초가 된 게 코네티컷 주의 주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네티컷 주의 주법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청교도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만드는 거야. 우리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주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걸 기초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헌법이 아니라 컨스티튜션이거든. 그러니까 코네티컷 주가 별명이 컨스티튜션 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컨스티튜션 에비뉴에 동상이 딱 있는데 동상에 중요한 물들을 써놨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 거니? Eternal Allegiance is the price of liberty. 바로 자유의 대가는 뭐냐? 영원한 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라도 감시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돼?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가 뭐야? 죄 짓잖아.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럼 어디가? 감옥 가잖아. 그럼 뭐야? 자유를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끝까지 지키려면 감시를 해야 돼. 내가 내 자신도 감시해야 돼. 감시하지 않을 때 타락하는 거거든. 감시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거든. 독재란 뭐예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감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선관위에 감사에 감사 안 받는 것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됐을 때 왜 위험하냐? 입법도 장악했지. 행정부도 장악했지. 마인역 집어넣어가지고 헌법재소 재벌했지. 이번 대법원이라든지 현상하겠지.
엄청난 감시 통제 견제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독재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독재지. 그래서 이런 감시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왜 정복 좌파가 어떻게 정복 좌파가 이렇게 정권을 잡지? 뭐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그러다가 문재인, 이재명 어떻게 이렇게 정복 좌파가 잡으시지? 자, 완전한 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지도자는 없어요. 바로 어느 사회나 어느 지도자나 어느 시대나 아무리 부흥해도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요. 얘네들은 이 모순을 가지고 계속 투쟁으로 공격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맞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세우려니까 이 과정에 모순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럼요. 그걸 계속 독재라는 걸로 그래. 공격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뭐 얘네들이 잡으면은 그 모순을 극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이렇게 속으면서 결국에는 정권까지 장악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 5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제 인재인 내버려 두면 망한다. 계속 감시와 경계와 이 기능을 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탄핵했잖아요. 감사한 거는 이번에 청년들이 깨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들이 기존 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정보를 보면 청년들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청년들이 그 당시는 중학생들이었거든, 고등학생들이었거든, 몰랐거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정책도 했네? 공무연금 개혁도 했네? 그걸 누가 했어? 또 조원진을 했잖아. 했네?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와 경계의 기능이 살아날 때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했으니까 그때부터 8년 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스캔들이 없잖아. 맞아. 돈 문제가 없잖아. 맞아요. 법적으로 시결되나. 이게 무슨 얘기야? 굉장한 감시와 견제 체계로 당대표라든지 당원들이든지 스스로 이걸 지켜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정치 세력이 정치를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어쩌다 저쩌다 한상할 게 아니라 이런 정당과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평불만할 새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최악의 취약을 막으려고 차악을 뽑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악이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 날아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차선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선이지. 맞아요. 이게 우리의 단계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잠시만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할게요. 3당 합당부터 우리나라. 그래서 자, 세 번째로 국회의원 내가 책을 한 권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책을 한 권, 국회의원 내가 책을 한 권 못 읽어보니까 김영삼이가 25살에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는데 맞아. 한 권도 안 읽었을 거야. 됐다는데 왜 헛소리 하는지 알겠다 그러는 거야. 그게 대통령 될 때거든. 그래 꼴통. 그러니까 25살에 1954년도 제 3대 국회의원이 됐거든. 장택상이 쫓아다니다가. 맞아. 근데 김영삼이가 그래도 웅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1949년도에 1948년도 건국됐잖아. 1949년도에 건국 1주년 기념 전국 웅변대를 했는데 김영삼이가 2등을 했어. 그래서 장택상 외무부 장관이 상을 받았어. 그 장택상 외무부 장관이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 장택상이가 외무부 장관 그만두고 실국에 보궐선거 나갈 때 연설 잘하니까 연설 운동원으로 대학생 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54년도에 제 3대 국회 때 거제에서 당선이 된 거지. 그 이후로 국회의원만 했으니까 책을 하나도 못 읽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왜
소리 하면서 알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 전에 얘기했죠. 싱가포르에서 리콴유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싱가포르 방문해가지고 김영삼이는 어디 가든지 조깅 가잖아. 조깅. 조깅 하잖아. 리콴유가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조깅하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는 빌릴 수 없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깅한다 뜨는 거야. 리콴유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좋아야 머리를 빌리지. 좋은 머리를 빌리지. 머리가 좋아야 좋을 빌리지. 내가 바보 멍텅구리 똥통거리는데 어떻게 저놈이 똑똑한지 저놈이 뭔지 알지. 자기 수준을 뺏기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때 뽑아온 사람이 다 문제. 그게 다 문제거든. 엉터리 박사리들 들어가기 시작하면 김대중 때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밖에서 이제 노동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뜯어먹은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우리는 10년 동안 철저한 자기 견제와 감시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지해왔고 또 우리 역할이 그거였다는 말이지. 문제는 안 된다. 원전 저거도 망한다. 대북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공수처법 안 된다. 맞았잖아요. 맞아. 연동인들이 안 된다. 안 된다. 다 맞았잖아. 기대지 않아. 우리가 그 역할, 감시 역할 했는데 네. 그걸 국민들이 못 알아준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정치인과 또 이런 정당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야 나라 망했다. 우리 장인도요 2번 충격받아가지고 그 손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망하는 거 보기 전에 죽겠지만 너 때 망하겠다 그러시더라고. 너 때 망하겠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나라 망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그럼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고구려 때 이미 망했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일시조선은 이미 망했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일제식민 때 끝났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6.25 때 끝났어. 그럼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될 때 끝났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안 망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미 망할 것 같으면은 망해도 몇 번 망했지. 우리 국민들의 누누이 말하지만 저력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청년들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은 잠깐 속아서 그렇지 네. 근본적으로는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백인민족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감사한 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깨어나잖아요. 깨어났다. 계속 국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보니까 사기 탄핵을 당했네. 우리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알아가네. 그래서 링컨 얘기를 또 하자면 미국이 가장 위기한 노예제도로 인한 남북 분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원의원도 떨어져 가지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다니까 하버드 대학 입학시키면 가야 되겠다. 미국에서도 큰일 났어. 이 노예제도 때문에 막 전쟁 내기에서 연방이 분열되고 이래서 있는데 뉴욕의 프리머스 교회의 리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도 링컨이 보니까 이빨 소리 하더라. 링컨이 그래도 올바른 소리 하고 뭐 들을 만한 있고 뭔가 비전을 내고 해결소리 하더라. 그래서 설교를 초청한 거예요. 그 설교를 초청한다니까 뉴욕에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도 막 고민을 썼는데 링컨이 연설을 되니까 우리도 들어보자.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 살려고 했는데 이게 좁다고 쿠퍼 유니언 강당에서 한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보고 그래서 그 링컨이 앉았던 그 자리가 지금도 돼 있습니다. 나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아주 지금 기념돼 있어요. 그래서 쿠퍼 유니언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연방이 위기인데 전쟁을 통해서라도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 또 노예제도는 나쁜 거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 미국의 죄악, 만약에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 노예를 제약을 위한 징벌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과 손녀, 손녀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아멘. 내가 정권 잡고 내가 대통령,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공화당이 대교수가 아니라 이 미국의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제를 폐지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녀, 손녀들에게 이런 나라를 연방을 물려야 되고 노예가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통일된 통일을 밀려주는 우리 자녀들이 밀려주는 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고 나사도 소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점점점 불러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